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하시면서도 정작 올바른 관리법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방법들이 사실은 관절에 독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검증된 올바른 관절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법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 보시죠. 우리 몸의 관절은 마치 자동차의 부품과 같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는 거예요.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중을 매일 지탱해야 하니까 더욱 빨리 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관절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잘못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잘못된 자세로 들거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물론 파스가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스는 일시적으로 통증만 가라앉힐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께서는 무릎이 아프다고 매일 파스를 붙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만약 처음부터 올바른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kg의 압력이 더 가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5kg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체중 5kg만 줄여도 무릎에는 15kg의 부담이 덜어지는 셈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무작정 굶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급격히 체중을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근육량이 빠져서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적절한 운동이야말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에게 순환도 나빠져서 더 빨리 퇴화됩니다. 마치 녹슨 자전거 체인을 오일 없이 놔두면 더 녹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으로 관절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관절에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수중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줄이면서도 근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걷기만 해도 관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영장에 가기 어려우시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어올리기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계시는데 이게 목과 어깨 관절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세요. 목을 앞으로 빼고 어깨를 구부린 자세는 마치 머리에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이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스마트폰을 보실 때도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그리고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자주자주 자세를 바꿔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관절에 좋은 음식이 정말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닭뼈나 돼지 족발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해요. 더 좋은 방법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오렌지나 키위,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이에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도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너무 짠 음식이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관절 건강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관절 사이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있는데 이게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부족해져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어요.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마사지예요. 아픈 곳을 세게 주무르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찜질을 잘못하는 거예요.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하는데 온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붓기가 있을 때는 차가운 찜질을 하시고 만성적인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진통제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물론 참기 어려운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복용하거나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장애나 신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진통제를 일주일 이상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절에 가장 해롭다고 생각하는 그 운동이 사실은 올바르게 하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먼저 관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몸을 천천히 풀어주신 다음에 일어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관절이 더 뻣뻣해지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관절이 뻣뻣한 시간이 아침이니까 아침 운동보다는 오후나 저녁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신발 선택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발과 무릎 관절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해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등산을 하실 때는 등산화를 꼭 신으시고 등산 후에는 다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집안 환경도 관절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화장실이나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침실의 침대 높이도 너무 낮지 않게 조절하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은 혼자서 들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외로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바로 관절 통증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디 하나쯤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참고 견디다가 더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플 때. 세 번째는 관절이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 네 번째는 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떨 때 더 아픈지,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진료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하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관절염이 있었는지도 알아두세요. 이제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계단 오르기를 피하시는데, 사실은 올바른 방법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관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미 심한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가벼운 관절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계단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를 계단에 올려놓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세요. 내려올 때는 더욱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면서 내려오시고, 가능하면 난간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층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인 것이 스쿼트 운동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될 것 같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오히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시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시작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잠시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절 건강 관리에는 가족의 도움도 중요해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거나 서로 관절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같은 관절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 관리의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세요. 세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 관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통증을 참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모든 건강 관리가 그렇듯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이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관절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관절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도 함께 보시면서 모두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깨 통증 예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